답답하다. 예. 참 이 뜨거운 감자가 위안부 문제인데, 예. 이게 참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가지고 많이 국민들이 전달된 감이 없지 않은데, 이 문제도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히 위안부 문제가 이 정권 들어와서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그 5.18 세월호 이 위안부 문제, 이 문제 세계에는 이제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프리덤 뉴스에 올리면 전부 다 노름닦입니다. 예, 저도 비슷한 그런. 아마 이 영상도 올라오면 그렇게 예,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그야말로 징용보다도 더 심각한 왜곡입니다.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아까 노동자 사진 있었던 그 바로 아래에 있던 건데,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예. 그런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 6학년 교과서인데, 여기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전쟁터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입니까? 네. 예전 교과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새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19년도부터 사용된 거고.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과거에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진을. 예.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상, 저는, 정의원, 정대협에서 위안부는 성노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안부상은 성노예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위안부상, 성노예상이 어디 있냐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 있거든요. 네. 이것은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그 비엔나 협약 위반입니다. 예. 외국 공간 앞에 예. 상대국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일산 같으면 일산의 큰 공원에 또 이런 거를 예.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설치할 수 없는데도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치도 도로법상도 안 맞는데 억지로 도로법을 억지로 갖다 걸어가지고 예, 합법화 시키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칙이 없습니다. 비엔나 협약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세계 질서 속의 약속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 약속이죠.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켜야 돼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참. 약속 안 지키면 그 외국에서 저 나라는 약속 안 지킨 나라. 그런데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로 강제로 동원했다고 해서 집필자에게 그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인데 근거 제시하라 했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선 여인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대협이 발간한 이 책에도 예.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그거 읽어드리죠. 예. 근데 어떻게 교수님이 그렇게. 모르는 거죠. 아니,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필 지침이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쓰는 거고,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쓰는 거예요. 군 위안부가 어떤 방식으로 동원되었는가의 문제는 현재 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군 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 그 정대협에서. 예. 한국정신대 대책문제협의회 한국정신대 연구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씨. 지금 이제 정의연으로 이름 바뀌었죠. 예. 정신대 대책협의도 말이 웃기는 거죠. 정신대는 그야말로 근로자로 간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위안부는 또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신대, 이게 1900년, 90년대 초부터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를 다룬 거예요.
그것도 대학 교수가, 윤정옥, 신혜수, 이효재, 이런 사람들, 연구자가 이름이 다른데도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최근에 와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고 모호한,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이거는 정신대 대책협의회라고 해놓고 위안부를 다룬 것은 한국노총 이름 내걸고 기지촌 여자들 가진 문제만 다룬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노동자 권익을 내세웠는데 기지촌 여성들만 다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똑같은. 이게 참, 이게 이번에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앉아있는 게 다 아이들입니다.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등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위안부 이력에 있는 노인들이 나와서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우리가 아동학대 혐의로 우리가 고발을 했죠. 아동학대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진정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게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안부 과거 이력을 이야기한다는 것. 아이들이 나와서 할머니의 늘 할머니를 생각해요. 할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해요. 이런 글을 써서 붙이게 하고 전대. 그럽니다. 여기 아이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2020학년도 작년에 시험 본 겁니다. 수능입니다. 수능. 1991년 8월 15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고 김학순 할머니는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에 끌려가, 누구에게 끌려가는지는 또 없습니다. 근데 문맥은 그냥 읽어보면 일본군이 끌고 갔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답은 굳이 볼 것도 없지만은, 답은 미국 공출제가 되는데, 이런 위안부를 수능에 출제했는데, 이 김학순 씨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위안부 문제 최초로 증언했다고 해서 매년 8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놨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로. 국가기념일에?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김학순 씨가 과연 일본군 피해자이냐? 제 제목도 그러죠. 위안부 어째서 일본군 피해자인가 했는데, 그렇다면은 김학순 씨가 일본군 피해자이냐? 가해자가 누구냐? 이것이 당시에 8월 14일 날 이 사람이 발언을 하고 8월 15일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김 할머니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만 16세 되던 1940년 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13세 때 평양 어느 집 양료로 들어간 김 할머니는 평양 기생 권본을 마치던 해 평양 기생학교입니다. 2년 과정. 그 집 또 다른 양녀와 함께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 전쟁이 한창 치열한 중부지방, 아까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 전쟁인 한참 치열한 중국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 양아버지가 팔았을 가능성도 있겠네. 양아버지가 저 당시에 전형적인 인신매매범입니다. 예, 그 당시에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딸을 그렇게 하고. 양아버지, 왜냐면 기생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양아버지가 이 김학순의 어머니에게 4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이 그게 다 있습니다. 이 책에 4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와 있는 한 여인하고 둘이를 평양 기생학교 교육을 시켜서 이제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김학순 씨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로 그때 19세가 연령 제한이었는데 아직 17살이라서 국내에서는 기생 허가를 못 받아서 국내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양아버지가 우리 중국에 가보자.
중국에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양아버지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는 김학순 씨에 대한 가해자는 부모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팔지 않았다면 갈 일이 없죠. 그리고 양아버지가 국내에서 영업을 했다면 중국에 갈 일이 없죠. 근데 모든 걸 일본에 다 덮어씌운 거예요, 지금.